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폭설과 한파에 갇힌 제주도에서 송고된 기사들은 우리 언론의 참담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백영민 씨의 페이스북 글을 오늘 오프닝으로 공유합니다. 제목은 설국 제주의 괴담, 부제 종이박스를 위하여입니다. 조금 분량이 길지만 뉴스브리핑 한 꼭지 들으신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시사 정치 유명 블로거 IM 피터도 본인의 블로그에서 이와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관계, 즉 팩트에서 백영민 씨의 글이 조금 더 충실하기에 그의 글을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이 결항되어 제주를 떠나지 못하는 공항 난민들에 대한 뉴스가 넘쳐 흘렀다. 그 중에서 5,000원도 안 나오는 거리인데 10만 원을 불렀다는 택시기사 이야기는 소설 수준이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는 공항에 택시가 아예 거의 없었다고 한다. 공항에 들어갈래야 도로 사정상 택시들이 운행을 못했다. 수백 명이 택시 승강장에 줄 서서 대기했으나 2시간이 넘도록 택시는 한 대도 들어오지 않았다. 언론들이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공항 바로 옆 노형동까지 10만 원을 불렀다는 그 택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기사를 쓴 기자는 답하기 바란다. 10만 원 벌겠다고 덤비다 걸리면 벌금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간 큰 기사가 그랬는지 답하라. 깔고 잘 종이박스 한 장에 10,000원을 받더라는 무서운 이야기도 실상은 이렇다. 항공편 전면 결항 공고 후 공항에서 노숙하는 승객들을 위해 공항 측에서는 그동안 모아놨던 재활용 박스들을 나눠줬다. 그러나 절대량이 부족했고 승객들은 수화물 포장센터에서 판매하는 포장용 박스를 사러 몰려들었다. 이 센터는 대한통운이 운영하는데 가장 작은 박스가 5,000원이고 크기별로 1,000원씩 비싸진다. 물론 이것은 평소 판매 가격이다. 제일 큰 대형 박스가 한 개에 10,000원이다. 대한통운은 당일 승객들 사정을 고려해서 작은 박스는 1,000원씩만 받았고 가장 큰 대형 박스는 평소대로 정가인 10,000원에 판매했다. 그것도 첫날인 토요일에는 모두 6개가 팔렸다고 한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종이박스 하나에 10,000원씩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뉴스원, 연합뉴스 등에서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기사를 올렸고 서울에 있는 모든 여타 언론사들은 다 베꼈다. 이번 제주공항 난민 관련 보도 중 마침 제주에 왔다가 발이 묶인 한국일보 김형준 기자와 헤럴드경제 김아미 기자만이 상황을 제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다른 언론사들은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들을 서로 베끼고 끼워 넣고 하면서 확대 재생산시켰다. 보도를 본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제주도민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댓글로 응답했다. 공항에서 노숙해야 하는 난민들에게 기꺼이 자기 집의 방을 무료로 내주겠다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판을 도배한 제주도민들에게 말이다. 이상이 제주도민 백영민 씨의 글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기레기라는 그 존립 근거 자체를 의심받는 불신임, 불명예를 당하고도 우리 언론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함을 정중하게 표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곰바보와 함께하는 레드향. 16브릭스 달달하게 떠오르는 레드향. 곰바보.net에서 설 명절 예약 주문 판매 중입니다. 010-8936-4705. 고당도 상품을 지향하는 곰바보.net에서 만나보세요. 설 명절 곰바보 레드향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보세요. 010-8936-4705. 010-8936-4705.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오프닝이 조금 길었습니다. 5시 8분이 됐네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업적인 기자들이 쓴 기사 못지않게 그 제주도민 백영민 씨의 글이 훌륭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느라 공유하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조금 길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말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매우 추웠죠? 오늘 오후부터는 조금씩 풀린다고 하니까 그동안 폭설과 한파 때문에 돌보지 못했던 주변 시설물뿐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 어려운 분들도 함께 좀 챙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서울 마포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결정한 새누리당의 안대희 예비후보.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데뷔를 했는데 과거에 대선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안대희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처음 참석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정치개혁의 각오를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은 옛 대선 캠프 동지 김종인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지난 21일 김무성 대표가 4.13 총선 서울 마포갑 예비후보인 안전대법관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발표한 후 공식 데뷔 전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새누리당 정치 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 최고위원은 특히 정치의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총선을 국회개혁,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해 경제 분야를 맡았던 그분께서 최근 야당에서 정치하시면서 우리 정치의 서글픈 모습을 국민께 또 한 번 보여드리고 있다며 국민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일이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한편 기자들이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친박입니까? 비박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어요? 네, 안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박이냐 비박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전부 대통령 편 아니냐면서 새누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김무성 대표도 스스로를 친박이라고 했다. 저야 친당, 친국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계파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인재 영입 논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편 20대 총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 중 한 사람인 안전대법관을 최고위원에 임명한 데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날도 계파를 불문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비박계 중에서도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대법관의 경우는 마포에서 공정한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특정 예비 후보를 당내 최고의사기구인 최고위에 지명해버리는 것은 공정한 경선의 시비가 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 것임은 틀림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대법관은 선거를 잘 모르는 분이고 최경환 전 원내대표와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으로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려 안전대법관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홍문종 의원의 말. 새누리당도 뭐 곧 무슨 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예. 중학교 한 2학년 교실에서 투닥거리는 아이들이 저는 연상됩니다. 네. 자, 국회 선진화법 개정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건 신속 처리 시한을 기존 330일, 그러니까 1년에서 75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새롭게 제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나흘 전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해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반수 요구로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75일로 줄인 것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오는 5월까지인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정 국회의장의 이 같은 제안, 진정성 일부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 이거 너무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다, 이러면서 또 꼬집는 것도 있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정 의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 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달라면서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 여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새누리당이 성안한 국회법 개정안 상정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했습니다. 네. 문재인 그리고 심상정 더민주당과 정의당의 두 대표가 심상정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제안했던 이른바 범야권 전략협의체 그 구성합시다 이렇게 합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4월 총선에서 선거연대를 논의하기 위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의 양당 간 연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심 대표와 회동하고 심 대표가 지난 2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더민주 김성수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두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이 이날 통합합의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회동해 결과적으로 안천 통합에 맞불을 놓을 격이 됐습니다. 양측 관계자들은 두 사람의 회동 약속은 미리 잡혀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 두 당이 합치는 것은, 즉 통합, 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니까 4.13 총선을 앞두고 차라리 선거연합의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선회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천 의원의 국민회의 및 정의당과의 통합연대 협상을 공식적 논의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하면서 정의당과는 현실적인 통합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선거연합을 논의해왔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날 회동은 심 대표가 자신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생과 정권 교체를 위한 정권연합 구상을 주요 지도자들에게 설명하는 첫 자리로 마련된 것입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권한을 넘겨받게 되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야권 혁신과 연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후속 논의가 잘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심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문 대표는 파견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선거법도 소수 정당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철수, 천정배 둘 다 아직 공식 창당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통합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등등 이런 소통합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일단 빗나가게 됐습니다. 어떤 얘기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오늘 세력 간 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안 의원이 선 독자 세력화 후 호남신당과의 연대 방침을 접고 천정배 신당과 조기에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총선 국면에서 야권 재구성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더민주와 신당 세력 간 주도권 경쟁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안 의원과 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한상진, 윤여준 공동창준위원장과 김한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일단 각자 독자 창당에 나서기로 했던 일정을 변경해 두 세력이 합쳐진 통합신당으로 창당 작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당명은 어떻게 하기로 했답니까? 당명은 국민의당을 쓰기로 했으며 중앙당 창당일은 국민의당 창당일이었던 2월 2일이 거론되고 있으나 유동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총선 압승 저지를 통합 취지로 적시한 뒤 우리는 이번 통합의 결과가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며 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아닌 국민의당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더민주에서 패권주의 해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별명이 문도리커였죠. 논문을 표절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박사 논문을 거의 남의 걸 복사한 수준이다. 그래서 한동안 말이 많고 당에서도 쫓겨나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다시 또 복당을 했습니다만 4년간 정치해봤더니 현실 정치는 거짓과 비겁함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태권도를 했던 나 같은 사람이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안 나오겠다더니 갑자기 한 달 만에 번복해가지고 자기 고향인 인천에 출마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부산이 고향이 아니었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오늘 인천 남동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간 목도한 현실 정치는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이 난무하는 곳이었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문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다시 저에게 고향에서 더 큰 뜻, 더 큰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며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만나며 남동구가 인천시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출마 선언 번복과 관련해 다시 체육인으로 돌아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했지만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 등 많은 분들이 한국 정치를 변하게 하려면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다며 초선 때보다는 재선 때 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출마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는데 와서 힘을 보태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4년간 무슨 의정 활동했는지 뚜렷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태권도는 굉장히 잘했던 유명한 분, 그건 맞습니다. 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 장관. 누리예산을 1년치를 편성한 일부 교육청에 한해서 예비비를 배정하겠다. 그러니까 각을 세우고 있는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 있는 곳에는 돈 안 주고 그렇지 않은 쪽에만 주겠다. 지금 이런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예비비 3천억 원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오전 세종시 정부 컨벤션 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서 여야, 여러 부처가 좋은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약속,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3천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부총리는 약속, 원칙을 지키는 이라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일부가 아닌 12개월치 전부를 교육청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예비비를 소관하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해 조만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부총리는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물수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쉬운 수능 출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단기간 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개인 생각으로는 물수능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왜 수학과 영어를 전 국민이 다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아이디어와 창의성,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지식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왜 수학과 영어를 전 국민이 다 잘해야 하는가? 제발 좀 그거 정책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공교육 정상화 관련해서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특수목적고를 인류로 일반고를 이류처럼 보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반고도 얼마든지 인류가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일반고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등의 특정 교과목에 재능 있는 학생은 별도 수업 여건을 만들어 더욱 잘하게 하고 직업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은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선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목고나 자사고 정책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자꾸 제도를 바꿔봐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본다면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대학 구조 조정과 관련해 일률적 정원 감축 외에 부실대학의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 지금 복잡한 외교적 계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초안에 대해서 일단 반응은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중국 측이 결의한 초안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 등의 1차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달 18일, 19일 무렵 중국 측이 결의한 초안에 대해 1차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응은 최종 정리된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들을 상대로 한 초안에 대한 코멘트나 전화, 이메일 등의 형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중국 측은 안보리 결의 초안에 대해 여전히 최종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27일로 예정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입장 정리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포스코 비리 관련해서 현역 의원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한테 체포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의원은 포스코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제주에서 무트로 오는 하늘길 드디어 열려서 6천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지금 북새통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운항이 재개된 제주공항은 종일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들은 항공사 발권 창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나서 탑승동으로 발길을 옮기는 등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수속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이날 많게는 7천여 명까지 제주공항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운항이 재개되고 나서 처음으로 오후 2시 47분쯤 항공기가 출발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 한파로 활주로가 폐쇄된 지 44시간여 만입니다. 네. 자, 이제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는 해제됐죠. 앞으로 날씨 어떻게 예상됩니까? 한반도에 몰아친 강추위로 인해 전국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평창군과 충북 제천시에만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 서해안, 전남,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곧 그칠 전망입니다. 강추위는 오늘 오후부터 점차 수그러들어 내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2월의 경우 초중순쯤 영하 8도에서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한두 번의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사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